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푸틴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되면서 러시아포부들이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회담 장소도 전혀 예기치 못한 알래스카로 정해지자 젤렌스키와 그의 스폰서인 서유럽 그리고 미국 내 호전주자들이 따돌림을 당하게 되자 그 발작의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구 주류 매체들은 젤렌스키를 빼놓은 러미 정상회담이 기어코 열리게 됐다면서 트럼프가 푸틴에게 당할 것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푸틴이 KGB의 무기고를 이용해 경험 없는 트럼프를 속일 것이라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모험, 젤렌스키 그리고 유럽연합 정치인들의 미래도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스피커들은 트럼프에게 빨리 도망쳐라, 알래스카에서 도망쳐라, 그렇지 않으면 크렘린의 스파이로 포섭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대 서구 리버럴들은 두 번 반복되는 농담이 더 재미있다는 1990년대 라디오 방송 멘트에 동의하는 듯합니다. 트럼프가 러시아 스파이라는 억측과 비난은 2016년에 등장했지만 2025년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9년 전 미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가 푸틴의 에이전트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세이자 민주당은 러시아 KGB 해커들이 선거에 개입해 모스크바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방의 리버럴 매체들은 트럼프가 푸틴을 1대1로 만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직 KGB원이라 그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에게 뮌헨 회담의 분위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1938년 히틀러, 무솔리니, 달라디에, 체인벌린이 체코 정부의 대표 없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알래스카 회담에 우크라이나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협상 상대는 우크라이나가 허구이며 자기 나라의 치명적 위협이라고 믿는 독재자 푸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그러면서 크렘린 사무실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여성군주 예카체리나 2세의 동상이 있다고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면적을 늘린 예카체리나 2세처럼 푸틴도 영토 욕심이 있는 군주라는 투입니다. 텔레그래프는 푸틴 대통령이 비밀주의적이고 치밀한 각본을 갖추고 있으며 타협 의지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주장을 늘 강조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EU 집행위 부위원장 마가리타스 스키나스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권력 다툼, 정보, 안보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지 거래적이고 상업적인 협상 전략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이 KGB 기술로 트럼프를 조종할 것이라는 전 NSC 보좌관 존 볼턴도 인용했습니다. 존 볼턴은 푸틴이 젤렌스키나 유럽인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면서 트럼프는 다른 모든 세력의 주의를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독립 언론인 마이클 봄은 자르그라드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이 바로 KGB라는 고정관념은 미국 언론과 정계에 널리 퍼져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푸틴이 집권한 이후 5년에서 10년 동안 거의 모든 미국 매체들은 그를 가리켜 블라디미르 푸틴 전 KGB 에이전트라고만 표현했습니다. 끊임없이 KGB만 강조해 일종의 프레임이 됐고 정치인들도 이를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상원의원 존 맥케인은 푸틴을 처음 봤을 때 KGB라는 세 글자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사방은 푸틴과 관련해 그가 전직 KGB라면서 별의별 망상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유도를 한다는 것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되치기 실력이 지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수한 크렘린 향수를 사용해 상대방에게 최면도 거는데 그게 바로 KGB의 비밀 무기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협상장에서 트럼프에게 최면을 건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러시아 의향으로 미국의 나토 탈퇴와 브릭스 가입을 발표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짜르그라드에 따르면 러시아를 떠난 반역 전직 배우 스몰야니노프는 프랑스 TV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푸틴의 특수 향수를 직접 경험해봤다는 거짓말도 지어냈습니다. 이 향수에 노출된 뒤 푸틴과 대화를 나누면 기억이 지워지고 의지가 사그러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포부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알래스카 정상회담에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정신병자 같습니다. 러시아 혐오주의자들이 알래스카 정상회담에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삼류 스파이 소설과 슈퍼빌런 만화의 정신으로 푸틴의 KGB 속임수에 대한 공포 스토리로 서구 청중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러미 정상회 합의를 사전에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유럽 애들은 키예프의 승인 없이는 어떤 평화 계획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유리하게 우크라이나 영토를 할양하면 안 된다고 계속 땡깡을 부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갑자기 휴전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러시아군이 100만 명 이상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조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 핵잠 배치에 푸틴이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지난해 러시아군 사상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시대를 앞서간 신모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 통계로 드러난 충격적 실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포브스지 우크라이나판에 나온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어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 대충 해득은 가능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남의 나라 망한다는 게 유행입니다. 러우전에 정통하다는 조모 박사는 중국 대륙이 수십 개로 쪼개진다.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인 이유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또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이 여러 소국으로 쪼개지면 한국이 200년 동안 번영하고 국력이 최고가 된다는 한 블로거도 있습니다. 중국의 유튜버가 뭐 저런 한국 블로거가 있느냐면서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